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0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9월 4주차 방송이고요. 지난주 키워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미중 무역분쟁 지속, 반도체 고점 논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난주에 주요 증시를 이끌었던 메인 이벤트고요.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단기 반등 구간의 마무리 국면이 이제 되고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은 단기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10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거든요. 미국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에 따라서 외국인이 어떻게 매매를 할지 솔직히 지금은 잘 예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다. 단기 반등구에 마무리됐고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하나씩 보시죠. 자, 일단 지난주는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됐었죠.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 그건 긍정적인 요인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미국이 설마 했었는데 2천억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이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했었던 거고,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18일에서 20일 2박 3일 동안 열렸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북을 했고, 이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의견차, 비핵화에 대한 의견차, 북한은 순차적으로 미국은 한방에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좀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하면서 코스피 대형주, 삼성전자 뭐 이런 데는 외국인이 매수세가 복귀가 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코스닥 남북 경협주는요, 재료가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료가. 뭔가 뉴스에 재료가 반응을 안 한다. 그럼 재료가 소멸된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남북 경협주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뜻하냐? 뭔가 이제 또 새로운 재료가 더 새롭고 강한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남북 경협주가 가려면 기존과 다른 뭔가 새로운 재료가 남북 경협주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안 그러면 계속 하향하면서 돌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를 이제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 뭐 기존의 철도주 뭐 이런 거 별로 의미 없다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9월 24일에 중국에 2천억 달러 약 10%에 해당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요. 이제 중요한 건 9월 19년 1월 1일에 25% 관세도 부과 예정입니다. 지금은 10%고 19년 1월 1일은 25%다. 그래서 중국 증시 및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 중국이 굽힐 뜻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둘 다 극한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증시에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악화 우려가 이제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글로벌 IB에서 이제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게 막 러시가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하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구나 거기다가 왜냐면 반도체 업황이 이제 고점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둔화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악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뭐 하이테크 부품은 제외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심리도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도 안 좋아지고 센티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마이크론이 많이 그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날 그 마이크론 실적에 많이 연동이 되죠. 주가에 연동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빠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약세에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9월 초부터 주간 정책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9월엔 핵심 업종이 바이오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마침 또 불확실성이 사라진 바이오주라 해서 이제 금융당국이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회계 처리 감독 기준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바이오주의 그 주가를 억눌렀던 비용 처리 부분, 자산 개발을 하면서 그걸 이제 개발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느냐,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우려가 상당 부분 자산으로 처리될 수도 있게 되면서, 이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을 벗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상대로. 그래서 향후 이제 바이오 주가의 긍정적인 거고,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지난주 어느 업종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또 왜 그 업종이 상승했는지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게 상승한 거, 파란 게 하락한 거. 9월 3주차 상승 업종 보면 한 10몇 개가 넘는데, 이번 주는 8개 뿐이 없네요. 그쵸? 밑에 보면 9월 3주차 상승 업종 건설업부터 시작했고, 전기, 가스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가 올랐었는데, 9월 3주차에는 9월 4주차에는 8개. 근데 8개에도 한 운수 장비, 철강, 금속, 보험 이런 거 조그만 거 빼면 뭐 4, 5개. 그러니까 시장에 급등락이 지금 그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지난 9월 3주차엔 건설업 올랐지만 올해 이번 주에 건설업, 비금속 광물 뭐 이런 거 남북경협 재료 소멸하면서 가장 많이 빠졌네요. 그죠? 한 주는 가장 많이 올랐고 건설업만 봐도 한 주는 가장 많이 빠지고 한 주는 가장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심한 상황입니다.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죠. 자, 전기전자. 이제 남북정상회담의 지정학적 우려.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남북정상회담 하면 경협주가 올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재료가 다 소멸하고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가 되면서 외국인이 이제 국내 증시를 좀 산 거죠. 반도체를 산 거죠.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의 중심이 반도체로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지난 한 주만 보면 전혀 뜬금없이 뭐 이제 남북 경협에서 뭐 철도 만들고 뭐 관광하고 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시장 자체의 리스크가 감소됐다는 게 포커싱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번 주 보면 알겠지만, 의약품,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약바 회계 처리 기준 확정으로 이제 바이오 기업 수입 악화 우려가 소멸되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인프라 투자 기대감으로 이제 굴삭기가 올랐었죠. 그 기계고요. 이제 업종 시세가 종료가 됐다. 어떤 이제 장세의 색깔이 또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9월 한 달간 섬유유복과 종이 목재가 안 가는 업종이 많이 갔어요. 뭐 골판지가 어떻다는 도, 뭐 어떻다는 도, 뭐 섬유유복, 뭐 OEM, 뭐 수출 많이 된다, 뭐 이러면서.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업종은 이제 뭔가 끝났다. 시세가. 또 실제로 차익 그 차트상으로 봐도 이제 시세 고점 시그널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남북 경협 이벤트가 이제 재료 소멸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건설업과 비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이 뭐예요? 시멘트죠, 시멘트. 요렇게 시장은 또 참 요새 증시가 힘들다는 게 한 주 한 주 틀려요, 너무. 그러니까 매매를 짧게 갖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금주 메인 이벤트는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과 바이오 회계 처리 기준 확정이었고, 남북 경협 테마와 바이오 중심으로 증시 반등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어떤 세부 업종이 요일별로 상승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되게 흐름을 중요하니까 뭐 기록에 자기에 맞춰서 기록을 해두시거나 뭘 해두시거나 이렇게 잘 보세요. 뭐 기록하실 필요 없죠. 제 방송을 볼게 필요할 때 보시면 되니까. 자, 일단 중국의 추가 관세에 대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우리나라가 이제 월요일날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코스피 의약품에서 좀 올랐죠. 여러분, 이게
이거는 왜 올라? 코스피 의약품은 크게 뭐만 보면 된다 말씀드렸죠. 세 가지 종목. 셀트리온, 항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세 개가 75%라고 그랬죠. 코스피 의약품 업종이. 여기서 뭐예요? 셀트리온만 올랐어요. 셀트리온. 코스닥은 없습니다. 상승한 게. 웬만한 상승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으로 떠났죠. 화요일 날. 여기서 또 코스피도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의약품만 올랐고요. 남북 경협 중에 DMZ 관련주만 좀 올랐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회계 처리 지침 그 기대감에 이제 중요한 게 시총 상위에서 줄기세포, 신약, 중소형주 웬만한 거 다 올랐다는 거예요. 2차 전지가 한번 좀 올랐었고요. 19일날 제약바이오 회계 처리 지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별 재미가 없었네. 기계, 중국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있었고 이제 대형 굴삭기,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게 올랐죠. 남북 경협에서 이제 방역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남북 방역 보건 협력 강화로 백신주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3차 남북 정상회담 역시 또 있었고 반도체 업종이 좀 올랐었고요. 외국인이 좀 샀죠. 조선 좀 올랐었고 자동차가 좀 올랐었습니다. 근데 은행 보험이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처음 움직였어요. 은행 보험.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이제 그 발표된 줄기세포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보시면 마이크론 실적 우려가 막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주택 공급 대책 이제 집값 잡는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에서 이제 신도시 개발한다 이런다면서 이제 건설업 중에 올랐었고요. 남북 경협에서 이제 시멘트와 기계, 금요일은 남북 경협이 좋았죠. 은행 보험, 금리 인상 기대가 이게 연달아 나왔는데 여러분 은행 보험 업종을 이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월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여러분 안 보던 게 보이고 보이던 게 사라지고 대충 아시잖아요. 이런 흐름을 아시는 게 그런 게 중요하다고요. 매매할 때.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시장은 왼쪽으로 꺾어졌는데 나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안 되죠. 자, 제약바이오 회계진 발표로 이제 시밀러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시총 상위 종목에서 시밀러, 줄기세포 이런 걸로 확대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도 반드시 대장주만 보셔야 된다. 남북경협 기대가 이제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근데 남북경협 이렇게 떴어서요. 차트상으로 보시면 대부분 하락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쯤에 한번 은행 보험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시자. 당장 개방하는 목요일부터 가장 많은 놈이 가장 많이 간다.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은행 보험이 이번 주에도 오르면 이번 주에도 빠지지 않고 오르면 괜찮은 거죠. 10월에 은행 보험주를 공략하는 게 당연히 목표 수익은 낮추셔야죠. 제약바이오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은행 보험을. 근데 제약바이오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재료가 소멸이 됐고 바이오 업종은 악재 소멸로 더 압축된 순환매 장세가 순환매가 더 압축된 거죠. 이번 주 2차 전지가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특히 바이오 업종이 시총 상위 대형주에서 줄기세포 시밀러로 확대가 됐다. 순환매가 중소형주까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은행보험, 줄기세포 시밀러 이런 것도 한번 보시자.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장을 맞으면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시장을 맞으면 이리 우왕 저리 우왕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식은 예상에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이다. 근데 그 대응도 그냥 대응이 아니라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식은 예상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주식은 예상된 미리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서 일이 아니면 저것 빠지고 툭툭툭 치면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엄한 데 가서 손실 안 본다고요.
지금 종이 목재 저렇게 많이 빠졌는데, 뭐 단기 반등 잠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많이 빠져서 또 이상한 데 가서 종이 목재 사갖고 몇 년을 고생하실 수가 있다고요. 항상 시장에, 그러니까 저는 투자라는 방식이 그런 거죠. 어떤 메인 시장의 흐름을 전 늘 쫓아다니잖아요.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차트가 중요하고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시장의 메인 흐름이, 메인 스트림이 어디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돈이 많이 가는 곳에 가야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코스피 현황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제 한 18년 5월부터 말부터 이제 9월 현재까지 차트인데요. 자, 시장이 이제 6월 코스피 급락 데이터 어느덧 급락폭의 50%까지 왔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외국인이 셀트리온이랑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좀 사줘서 그런 거죠. 어느덧,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급락의 어느 정도 이제 터닝 포인트는 50%까지는 올라와야 추가 반등을 기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정도 오면 기술적 국면의 반등이 거의 끝났다. 마무리돼가고 있다.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2339포인트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단기 추세로는 하단의 박스권에서 상단을 돌파했죠, 지금. 그러면서 어느덧 6월 급락폭이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이게 거래량이죠. 평균 왼쪽에 노란색 박스가 평균 거래량입니다. 8월까지. 뭐 5월, 6월은 거래량이 뭐 박스권보다 위에 많은데 그건 의미가 없죠. 매도니까. 매도 물량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7월, 8월에는 박스권 안에 거의 거래량이 들어왔고 8월에는 거의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왔죠. 그러다가 이제 신규 매수세가 이만큼 들어온 거예요. 이만큼이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저게 이제 신규 매수세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올라갔다. 거래량이 늘면서. 제가 늘늘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상승으로 박스권 상단 돌파했고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급락폭이 50% 지점에 거의 도달했고, 이 지점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 단기 반등 구간에 이제 어느 정도 다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빠졌다가 쭉 올라왔죠. 3주간의 차트 보시면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가 복귀됐다.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가 됐는데, 그래서 왜냐면 그 남북 경협 때문에 삼성전자와 아주 중요한 그 셀트리온을 저가 매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제가 계속 말씀드린 시장에 거래량이 아직 적기 때문에 제가 9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그보다 적은 시밀러, 뭐 줄기세포 이런 것도 약간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보세요. 외국인이 엄청 샀죠. 한 주 동안. 거의 이렇게 사신 거를, 뭐 저랑 늘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산 걸 거의 뭐 지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한 6개월 동안. 그래서 단기 반등 마무리했다는 현금이 이제 우리 현금을 확보하자. 이게 투자 성향은 관망이고요. 이제 주식보다 현금을 좀 갖고, 왜냐, 이제 10월 장세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투자하실 분은 이번 주는 한번 관망해보자. 그래서 지금 기존에 말씀드린 핵심 업종을 추격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 향후 이제 새로운 재료를 기대하며 시장을 관망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좀 이따 새로운 재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매매 현황 외국인이 뭘 많이 이렇게 샀냐? 삼성그룹주를 많이 샀습니다. 삼성그룹주.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지켜보세요. 이걸 체크 포인트로 하셔서. 삼성 SDI, 삼성 SDS,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삼성전자 지속 매수 여부가 중요하다. 왜냐? 삼성전자를 계속 사면 코스피가 바닥권이 가능하니까요.
자, 코스닥 한번 보시죠. 코스닥도 5월 말부터 현재까지의 차트인데, 어느덧 이제 크게 보면 4개월간 보면 쌍바닥인 거고, 지금 주세가 이제 계단식 상승을 하다가 다시 이제 박스권으로 다시 떨어지려고 그러죠. 근데 막 훅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추가 상승했다 이제 반등이 됐고, 자, 소수 시총상위 바이오주 상승을 했는데 한편으로 중소형주 남북 경협주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런 특이 상황이 지난주에 있었고, 이제 10월 코스닥 지수는요, 바이오 주가 상승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게 크니까. 그래서 10월 코스닥, 10월 이제 증시 이벤트 이번 주에 방송을 하겠지만, 그때 말씀드리죠, 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횡보가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지난주 코스닥 수급 한번 보시죠. 이렇게 9월 3주차 빠졌죠? 자, 특별한 매수자 없는 장세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게 누가 사고 팔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별 재미가 없었던 한세예요. 그래서 거의 지수가 뭐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똑같습니다. 단기 만등 마무리에 따른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핵심업 좀 막 바이오 좀 막 추가 사시면 안 돼요.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재료를 기대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외우셔야 된다고 지겹게 보여드리고 있죠, 매주. 파란색이 뭐다? 우리나라 증시고 한국 경제다. 빠질 거다. 다만 그 빠지는 게 쭉 빠진 게 아니라 쭉 빠졌다가 좀 반등했다가 쭉 빠졌다가 좀 반등해. 지금은 뭐예요? 좀 반등하는 구간인 거죠. 연말로 갈수록 증시 환경은 한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1160원 기억하셔야 된다. 환율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주 증시 전략 한번 보시면 기술적 반등이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는 국면입니다. 이제 재료가 다 소멸이 됐다. 그래서 새로운 재료. 여러분 4분기는요. 정부의 정책이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료, 정부가 뭘 한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 통계상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근데 한미 간에 그럼 금리 차가 0.75 이상은 나는데 이렇게 75%가 나면 외국인이 통계적으로 팔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의 매매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이 팔면 주식이 빠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시장에 새로운 재료가 나올 때까지 시장을 관망할 시점이다. 통상적으로는 4분기가요. 정부 정책 재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가 내년에 뭐 할 거다, 내년에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그러면서 주가가 그거에 따라서 많이 반등을 한다, 좌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기업 실적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미 10월, 11월 되면 내년 실적을 따지기 때문에 4분기는요, 기업의 실적을 따지는 때가 아니에요. 이제 올해 이제 11월 날 기관들 매매 마무리 하잖아요. 북클로징 하잖아요. 12월은 늘 코스닥 안 좋잖아요. 그죠? 대주주 양도 차이 때문에. 늘 그랬잖아요. 12월 말부터 좀 움직이든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이제 재료가 나오는 걸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9월 30일 방송 안내입니다. 10월 증시 이벤트 및 대응 전략, 이제 월간 시황 방송이죠, 이거는. 그래서, 되게 어렵긴 한데요. 저도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